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연일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을 중심으로 중국 배제 프레임을 강화하고 중국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맹비난하며 미국의 편에 서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0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의 몫이며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고, 신강 중국 외교부장은 타이완 문제로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강경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문제의 발언으로 한중 관계가 한층 더 악화됐는데요. 싱하이밍 대사는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현재 중국의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말해 큰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한국에 대해 강경 발언을 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에 엄중 경고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도 정재호 주중국 한국 대사를 불러 맞불항이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은 서로 대사를 초치하는 등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최근 베팅 발언은 그간 누적되어 온 한중 간 갈등 요소를 폭발시키는 단초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최근 반한 정서가 크게 확산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전랑 언론인으로 꼽히는 후시진 전 환95 편집장이 SNS를 통해 반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 등을 비난한 환95의 입장을 지지하며 무조건적인 양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2,400만 명이 넘는 SNS 팔로워를 거느린 그의 한마디는 중국인들의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심지어 또 중국 SNS에서는 우리에게 유역비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중국 배우 류이페이의 2009년 인터뷰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유학 시절 한국인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其实有一段时间有一帮不是一帮了有几个韩国女孩 뜬금없이 등장한 이 동영상은 지난 5월 온라인에 올라온 뒤 조회수 5억 4천회를 기록했는데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이 적지 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SNS에서 반한 정서가 크게 확산이 되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현재 중국 국내의 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중 간 냉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반한 감정을 국민 결속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중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손준호 선수가 중국 공안에 긴급 체포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2일 손준호 선수는 비국가 공작인원 수뢰 혐의로 출국 직전 공항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습니다. 즉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됐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준호는 한국 축구 황금 라인으로 꼽히는 92세대 중 한 명입니다. 손흥민, 황의조, 이재성, 김진수 등 1992년생 동갑내기들과 함께 각급 대표팀, 소속팀에서 활약했습니다. 2020년 전북현대를 K리그 우승으로 이끌며 MVP를 차지한 그는 이적료 60억 원을 기록하며 중국 슈퍼리그 산둥 타이산으로 옮겼습니다. 슈퍼리그 진출 1년 만에 산둥을 리그 우승시키며 손준호는 리그 최고의 선수가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취소됐지만 연말 시상식이 진행됐다면 MVP는 손준호가 틀림없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작년 카타르 월드컵에도 출전한 손준호는 브라질과의 16강전을 포함해 총 3경기에 나섰던 그야말로 국가대표 톱클래스 선수입니다. 그런 그가 왜 하필 중국 리그에서 이런 의혹을 받으며 공안에 체포된 것일까요? 일단 현재 보도된 바에 따르면 손준호 선수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황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중국 당국은 12일 손준호에게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으며 체포 후 구금 상태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시행하는 수사는 일시적 구금 상태에서 시행되는 일종의 강제 수사로 통상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지는 것인데요. 이에 손준호의 대리인 측은 중국 수사기관에 손준호가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알려달라고 했으나 그조차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형사소송법상으로도 참고인을 강제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손준호가 참고인으로 구금을 한 뒤 피의자로 전환을 했다거나 손준호가 출국 직전 피의자 전환이 됐다는 것인데 현재까지 손준호에 대해 정황 증거든 물질 증거든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전자든 후자든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사법체계는 일정한 혐의가 있어야만 구속이 가능한 한국과는 달리 일단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고 의혹만 있어도 구금조사가 기본이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수사 상황이나 피의자에 대한 정보 공개가 극도로 제한된 중국의 특성상 제대로 공개된 내용이 워낙 없다 보니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중국 매체들은 손준호가 적극적으로 중국 당국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대중을 선동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손준호의 유죄를 확신하는 보도를 쏟아내며 심지어 징역 5년형이 가능하다는 성급한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일부 중국 매체는 자백하면 관대하지만 저항하면 엄격한 만큼 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협박 선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내막을 살펴보면 완전 억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닌데요. 초기에는 승부 조작 가담 혐의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손준호 영입과 재계약에 관여한 하오웨이 감독과 중국인 에이전트가 각각 승부 조작 가담,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오래전 체포된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손준호 선수도 피의자로 특정돼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그와 친분이 두터운 팀 동료 진징다오가 다른 3명의 동료와 함께 승부 조작 및 도박 혐의로 구금된 상태입니다. 진징다오는 조선족으로 김경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며 한국어를 능숙하게 잘해 손준호와 친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손준호가 범죄에 연루됐을 거라고 쉽게 추측한 것입니다. 게다가 더 어이없는 건 산둥 타이산 감독과 진징다오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당일날 구단에 없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안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중국 측에서는 손준호가 출국 금지 상태로 출국을 시도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으나 사실 손준호는 감기 몸살 증세로 파비오 감독 대행의 허락을 받고 휴가를 얻어 가족과 함께 출국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국 심사에서 출국에 결격 사유가 없어 정상적으로 통과를 했는데 비행기에 타기 직전에 갑자기 공안에 붙잡힌 것입니다. 중국 공안 측의 말대로 손준호가 공항에 가기 전부터 정말 출국 금지 상태였다면 출국 심사를 정상적으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정황을 보면 중국 공안 측에서 정말 참고인 조사에 대한 통지도 제대로 했는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축구협회는 급히 임원들과 사내 변호사를 중국으로 파견해 현지 변호사와 중국 축구협회 관계자 등을 만나 손준호 관련 사건의 정확한 사안 파악에 나섰지만 아무런 수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축구협회 역시 얘기해 줄 게 없다고 하며 이제 공안의 일이라며 손을 거의 떼었다는 것입니다. 공안 측에서도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중국 신화닷컴에서도 믿을만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했다면서 손준호가 진징다오와 친하게 지낸 만큼 중국 당국이 3주 동안 추궁했으나 손준호가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는 아무런 정황을 잡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며 손준호는 무사할 가능성이 높다. 손준호가 의식하지 못한 채 경기에 출전한 것이라며 손준호는 승부 조작 이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37일간 형사구류를 통해 손준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중국 공안은 6월 18일 손준호를 구속하여 손준호에 대한 사법 처리 수순에 나섰습니다. 구속 비준이 나면 공안은 통상 2개월가량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공안 측에선 구속이 될 때까지 손준호를 왜 구류했는지 정확한 혐의를 밝히지 않았으며 축구협회와 축구협회 측 변호사 접견도 전부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영사가 접견을 했을 때조차 손준호의 정확한 혐의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선 손준호의 수사 진행 상황을 하나도 알 수 없으며 중국의 수사 과정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손준호를 대표팀에 깜짝 선발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이번 손준호 발탁은 그의 석방 가능성을 확인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준호를 향한 대표팀 차원의 응원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손준호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100% 서포트하고 있다는 점을 손준호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클린스만 감독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준호,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빨리 마무리가 돼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빨리 마무리돼 9월에는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혀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동갑내기 친구 손흥민도 안타까운 마음을 더했습니다. 준호랑 엄청 가까운 사이고 연락을 되게 자주 하고 지냈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을 지내다 보니 문자를 보내도 결국에는 답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더 걱정하고 하루빨리 준호가 좋은 결과를 얻고 다시 팀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폐쇄적인 국가인 중국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사 과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참고인 신분이던 손준호가 강제구금이 된 것부터 큰 문제가 되었으며 한국 측의 변호사 접견과 대사관 영사의 접견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이제 구속수사는 최소 2개월에서 최장 7개월까지 진행되는데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손준호의 향후 선수 생활이 기로에 선 것입니다. 만약 무죄라 하더라도 구치소에서 최장 7개월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사법 시스템은 외국인의 무죄가 소명되더라도 이슈되는 게 싫어 절대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특급 스타들을 리그로 불러들였던 시진핑의 중국 축구 굴기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계와 관련한 엄청난 비리들이 쏟아지며 민낯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돼 논란이 됐던 한국 축구대표팀 손준호 선수도 실패한 중국 축구 굴기의 억울한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 굴기가 망하자 한국 선수에게 이슈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 같은데요. 중국의 시커먼 속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치러졌던 한국과 중국의 축구대표팀 평가전으로 인해 중국 전역이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지난 15일 중국 저장성 진화 스타디움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평가전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면서 중국이 발칵 뒤집어진 건데요. 중국은 이날 열린 경기가 평가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선 경기인 듯 와일드카드 3장을 모두 다 사용하는 등 한국의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칼을 갈았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날 평가전에 주부심 모두를 중국인으로 채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며 어떻게든 한국을 꺾으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표팀은 경기 내내 제대로 된 공격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한국에게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 심판은 경기 후반 16분 중국 대표팀이 크로스로 올려 헤딩으로 골을 넣는 과정에서 이미 공이 라인을 한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중국 득점을 인정하는 의도적인 오심을 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안방에서 중국 축구의 최악의 참사가 벌어지자 중국 언론들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중국 축구의 흑역사를 만든 장면이라고 열폭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팀이 넣었다고 하는 골도 라인아웃이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한국과의 평가전에서 중국팀의 치명적인 단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경기를 본 중국인들 또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대표팀은 완전히 망했다. 당장 모든 선수를 다 바꿔라. 사람들 눈만 버린다. 터치아웃된 걸 골로 인정하다니 창피해 얼굴을 들 수 없다. 필사적으로 뛰지도 않고 한심하다. 심판이 라인아웃으로 판정했어야 한다. 심판덕 봤다고 좋아하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이번 일만 보더라도 중국 축구 굴기는 완전히 망했다는 걸 적나라하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중국의 이런 축구에 대한 집착 아닌 집착은 시진핑 주석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진핑은 자신을 축구광으로 소개할 정도로 축구를 좋아하는데 주석이 된 후 대국 굴기를 연상시키는 축구 굴기라는 말을 언급하며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감지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축구에 투자를 쏟아부었고 중국 정부 역시 경제, 사회발전 계획에 중국 축구 종합개혁 방안 50개조를 포함시켜 축구 굴기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2025년까지 스포츠 산업 규모를 연간 5조 위안 930조 원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그중 축구 산업의 규모를 370조 원대로 키운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당시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중국 슈퍼리그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잇따라 영입하면서 메시와 호날두를 넘어서는 최고 연봉 선수도 중국 리그에서 나올 거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050년까지 중국 국가대표팀을 세계 최고 수준에 올려놓는 등 중국 내부에서는 축구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를 실패하리라고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이 직접 지휘하는 굴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국 축구 굴기의 현실은 그야말로 처참할 따름입니다. 시진핑이 공개적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을 주문했지만 중국은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 때 한 번을 제외하고는 예선 탈락의 비운을 계속 맛봤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 현지 매체 소우가 중국은 왜 번번이 월드컵 진출에 실패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중국 축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열악한 하드웨어 축구시설로 매체는 축구개혁에 따라 수많은 학교가 축구장을 설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소년 축구의 기량을 향상시킬 만한 훈련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큰 문제점으로 동시에 선수들의 정신력도 중국 축구 부진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우는 중국 축구 선수는 기술과 열정이 모두 부족하고 성격만 불같다며 모든 정신을 경기에 집중시키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우는 경기 도중 중국 선수의 뛰는 거리가 다른 나라 선수에 비해 턱없이 짧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통상적으로 경기당 선수들은 100km 정도, 유명 선수는 120km까지 뛰기도 하지만 소우에 따르면 중국 축구 선수는 경기당 평균 50에서 90km 정도 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유들 말고도 중국 축구 굴기가 안 되는 치명적인 문제점들은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때 엄청난 자금력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앞세워 주목을 받았던 중국 축구는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중국 정부는 프로축구 클럽에 각종 세금 혜택을 주며 막대한 투자를 유도했지만 축구 굴기를 선언한 지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3년 현재 결국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습니다. 거액의 이적료를 기록했던 빅스타들은 이미 떠난 지 오래고 아시아의 신흥 강팀으로 부상했던 클럽팀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역시 단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는데 축구 굴기를 추진하던 2016년 중국의 남자 축구 피파 랭킹은 81위로 올해 피파 랭킹 역시 81위입니다. 심지어 중국 대표팀은 작년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박항서 감독이 이끈 베트남에 패하자 희망이 없다는 절망적 평가가 나오는 등 중국 축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중국 축구가 실패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중국의 축구혁명을 이끌어온 주요 관리들의 부패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부실한 재정과 방만 경영, 팬데믹 봉쇄 조치도 중국 축구의 몰락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엔 중국 축구 비리가 대놓고 드러나고 있는 중인데요. 승부 조작과 뇌물, 돈벌이로 연결된 중국 축구의 비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축구 국가대표 감독부터 중국 축구협회장, 정부 고위 간부까지 줄줄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작년 8월 열린 중국 유소년 축구대회 광저우시와 칭이안시의 결승전에선 광저우 팀의 공격수가 골문 앞으로 달려드는데 상대팀 수비수들이 멀뚱히 서서 움직이지 않는 등 승부 조작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됐었습니다. 비난 여론이 폭발하자 중국 축구협회가 조사에 나섰고 승부 조작 사실이 확인되면서 광저우 축구협회의 회원 자격이 2년간 박탈됐는데요. 이로써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인 헝다가 키우는 유소년 축구팀이 실력이 아닌 돈으로 상대팀과 심판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리태 중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승부조작 사건과 연관돼 체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또 한 번 뒤집어졌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2019년 중국 프로축구 1부 리그 우한팀 감독이었던 리태가 2부 리그 강등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경기에서 상대팀 골키퍼에게 뇌물을 주고 승부조작을 사주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리태 감독 조사가 시작된 지 80일 만에 중국 축구협회장까지 체포되면서 결국 중국 축구협회 전체가 비리의 온상이었던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우리나라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의 구금 사태까지로 이어지며 불똥이 애먼 우리에게 튀었는데요.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에서 뛰고 있는 우리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가 얼마 전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손준호 선수가 비국가 공작인원 수뢰 혐의, 즉 뇌물수수 혐의로 출국 직전 공항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겁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손준호 선수 영입 과정의 비리 의혹과 함께 승부조작 연루설을 제기했는데 현재 손준호 선수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황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에서 한 달이 넘게 수사를 했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손준호 선수가 모르는 구단 또는 다른 차원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여러가지 정황을 보면 손준호 선수는 완벽히 실패한 중국의 축구 굴기 피해자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손준호 선수는 중국 슈퍼리그 진출 1년 만에 리그 최고의 선수로 떠오르며 작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총 3경기에 출전하는 등 국가대표 톱클래스 선수로 평가받으며 승승장구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준호 선수 영입과 재계약에 관여한 하오웨이 감독과 중국인 에이전트가 각각 승부조작 가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면서 우리 손준호 선수가 괜한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한중 관계와 손준호 선수 구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뇌물을 써서 이적할 필요도 없는 실력 있는 한국 선수를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중국의 꿍꿍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축구 굴기가 대폭망하고 중국 축구계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한국에게 프레임을 씌워 최악만은 피하겠다는 중국의 시커먼 속내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모쪼록 우리 손준호 선수가 하루빨리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